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기차를 타고 오는데 비가 어떻게 많이 오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산 사람이고 또 부산 사람들을 잘 알기 때문에 걱정하는 건 없다고 꽉 찰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행동본부라고 하면 그 행동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행동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몇 분이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은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행동이 두 가지 행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을 부르시는 김대중식 행동이 있고 국민행동본부와 같은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국민행동과 같은 하에 속하는 행동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 사람들을 하면은 머리에 먼저 들어오는 말이 행동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산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성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60년에 마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 규탄, 그게 부산으로 옮겨와서 사실은 그때 마부사태라는 말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것이 서울로 와서 결국 4.19로 연결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위안부였지만은 말년에 시술을 해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 여기서 일어난 부마사태가 박 대통령의 실각으로 피살로 이어져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18일에 민주화 요구를 하는 시위대가 부산시청을 포위를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한때 개헌전까지 생각을 했으나 결국은 6.29 선언이라는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화가 피를 흘리지 않고 집권 세력과 국민들이 타협을 해가지고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것이 또한 부산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1985년 2월 12일 선거에서도 여기서 여당 후보를 세 사람을 떨어뜨려가지고 민주화라는 이 거대한 흐름을 만든 분들이 부산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의미 있는 선거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은 부산 시민들처럼 정치적 감각이 아주 좋은 분들, 균형 잡힌 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 분들은 그동안에 한국의 민주화의 발전에 기여한 그 공로를 민주화 유공자라 그래가지고 정부에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동일의 사태라는 이 방화 살인을 한 사람들이 자기가 민주화 운동했다고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는 걸 보고도 부산 시민들은 그냥 든든하게 계시는 것 같아요. 또 부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행동을 하는데 굉장히 순한 분들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순해도 손해를 보는 게 지금 KTX를 타면은 여기까지 2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2시간 만에 와야지. 선성산에 터널을 뚫으면은 그게 무슨 사람 아니고 도롱뇽에 피해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 중이 단식을 하니까 그쪽 편에 서 있던 노무현 정부가 여러 번 공사를 중단시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어난 국가적 소식이 얼마냐 하면은 2조 5천억입니다. 2조 5천억. 2조 5천억 원은 시간이 안 나죠. 1억짜리 집을 2만 5천 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2만 5천 채 같은 데는 인구가 10만 명 사는 신도시를 지을 수 있는 돈을 간단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울이라는 그 여자 중한테 갖다 바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회를 많이 보시는 이 부산 시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은 민주시민으로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시민이 남한테 좋은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익이 침해받을 때는 그때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또 하나 부산 시민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김용호라는 분이죠. 영도 출신이죠. 이 사람은 지금 국회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놓고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질서를 누가 잡아야 되느냐 하면은 국회의장이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국회가 제대로 열린 적이 없습니까? 세상에 이런 국회의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비정규법하고 미디어 관련법을 당연히 직권상정해가지고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직권상정조차 하지 않아가지고 현재까지 국회가 발의됐습니다.
작년에 총선한 의미가 아무도 없었어요. 총선이라는 것은 다수당을 뽑아가지고 협의를 하되 결국 마지막에는 표로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투표를 했는데 아무 그게 의미가 없게 됐어요. 소수당이 제 마음대로 합니다. 자, 이분과하고 마찬가지예요. 권투 선수가 있다 합시다. 그럼 권투 선수를 보기 위해, 권투 시합을 보기 위해서 입장료를 내고 이렇게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권투는 링 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권투 선수 한 사람이 불리하니까 링 위에 올라가지도 안 하고 관중석으로 내려가가지고 돌아다니면 심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연mol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10분 안에 올라오지 않으면 실격 처리하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김영호 국회의장은 어떻게 하느냐. 링 위에 올라와 있는 이 모범적인 선수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하고 두 사람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빨리 시합을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관중들이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됩니까? 입장료를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김영호 국회의장한테 기업부가 연도에 있을 테니까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거세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언제까지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은 부산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인 것입니다. 그것이 행동하는 민주주의입니다. 행동하는 민주주의는 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정치판은 어떤 원리가 작동하느냐 하면은 거짓말이라도 반박하지 않으면은 진실로 통용이 됩니다. 거짓말이라도 바로 작년에 촛불 난동 시위 때 MBC가 미국산 쇠고기는 위험하다고 거짓말을 했더니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것이 진실이 돼가지고 진실로 둔갑을 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광화문 일대를 무법정지로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보고 거짓말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